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국어책 156쪽을 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어는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주어진 글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보고 내용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글은 초록 고양이인데요. 자, 동화인 것 같아요. 동화보다는 좀 글이 많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작가 위기철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먼저 한번 156쪽부터 159쪽까지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먼저 스스로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거냐면 우리가 일이 일어난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이어질 내용도 알맞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면서 먼저 읽고 옵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156쪽으로 와주세요. 자, 다 읽어봤나요? 일단 이 글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누구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엄마가 나왔고요. 딸 이름은 꽃담이었고요. 또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인물 누가 있었죠? 자, 고양이긴 고양이인데 뭔가 약간 특별한 고양이 같아요. 아니면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뭔가 마법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쭉 세 인물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느 날 누가 먼저 사라졌죠?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욕실에 엄마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길래 봤더니 수돗물은 콸콸콸콸 틀어져 있는데 엄마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초록 고양이가 등장해서 자기가 엄마를 데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찾고 싶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자, 초록 고양이가 요술을 부려서 데려간 곳에는 하얀 항아리가 잔뜩 있었고 40개의 항아리 중에 단 한 곳에만 엄마가 들어있는데 한 번에 찾지 못하면 엄마를 영영 못 찾을 거라고. 정말 나쁜 장난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엄마를 찾으면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게다가 빨간 우산을 준다고 했는데 꽃다미가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양이가 재미가 없어서 화가 났나 봐요. 자, 그래서 꽃다미는 엄마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한 번에 찾았죠. 왜요? 꽃다미는 엄마에게서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로 엄마가 들어있는 곳을 한 번에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는 누가 없어졌어요? 꽃다미가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욕실에 들어갔다가 꽃다미가 사라져서 엄마가 가봤죠. 자, 엄마도 당연히 꽃다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같은 장난을 치네요. 딸을 찾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요 라고. 이번에도 항아리 40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단 한 곳에만 꽃다미가 들어있다고 했고 딸을 한 번에 찾지 못하면 영영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엄마는 꽃다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고양이는 언제까지 이런 장난을 칠까요? 혹시 더 나쁜 마음을 먹고 더 무서운 장난을 치지는 않을까요? 여기까지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인데
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쓰기 전에 먼저 교과서 속에 있는 지문을 살펴볼게요. 교과서 160쪽에 2번으로 와주세요. 초록고양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초록고양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스스로 먼저 적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영상을 멈춰놓고 1, 2, 3번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어본 다음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서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해봅시다. 자, 한번 답을 적어보았나요? 자, 엄마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처음에? 욕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초록고양이가 고양이의 항아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마 초록고양이가 뭔가 마법을 부렸겠죠.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에 대한 답. 여러분과 비슷하게 적었다면 꼭 똑같이 적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비슷하게 답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초록고양이는 꽃다미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자, 엄마를 찾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항아리를 두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항아리를 두드리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뭐라고 했는지 여기 찾아볼게요. 자, 항아리를 두드려봐도 안 되고 엄마를 불러서도 안 돼라고 되어 있네요. 항아리를 두드려봐도 안 되고 엄마를 불러서도 안 된다고. 엄마를 한 번에 찾아야 한다고 무섭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항아리를 두드려서도 안 되고 엄마를 불러서도 안 된다고요. 항아리를 두드리거나 엄마를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꽃다미는 이렇게 항아리를 두드리거나 엄마를 부르지 않고도 찾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죠? 무엇을 맡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냄새가 나는 항아리를 골라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죠. 자, 이 꽃다미는 평소에 엄마에게서 나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 고소하고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40개의 항아리에서도 엄마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 뒤로 과연 엄마도 꽃다미를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 혹은 꽃다미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일어난 일을 정리할 때는 인물, 또 일어난 일, 즉 사건, 또 장소나 시간과 같은 배경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까마귀와 감나무 내용, 그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 나왔던 그 내용에서도 인물, 사건, 또 장소, 시간과 같은 배경을 파악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렸었습니다. 자, 그럼 초록고양이 이 부분에 그림을 참고해서, 왼쪽에 그림을 참고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이 영상 멈춰놓고 글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도 좋고,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 초록고양이가 욕실에 있던 엄마를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 뒤에 초록고양이가 어떻게 했죠? 화장실이네요, 지금 배경이. 자, 화장실에는 누가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만난 초록고양이는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초록고양이. 화장실에서 만난 초록고양이는 꽃다미에게 뭐라고 말했죠? 엄마를 찾고 싶으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 꽃다미가 항아리를 찾기 직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선생님이 간추린 걸 보면 장소, 그리고 인물, 또 일어난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간추렸다면 장소, 또 인물 또는 시간, 또는 일어난 일, 장소 또는 시간, 인물, 그리고 일어난 일이 모두 잘 포함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보니까 지금 고양이는 왠지 자신 있는 표정, 하지만 꽃다미도 지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고양이는 뭐라고 문제를 냈어요? 항아리 40개 중에 엄마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를 찾으라고 했고, 꽃다미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초록고양이는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항아리 몇 개 중에서 항아리 가운데에서 초록고양이는 항아리 40개 가운데에서 엄마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한 번에 찾으라고 했죠. 자, 엄마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한 번에 찾으라고 해서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꽃다미가 한 번에 찾았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꽃다미는 엄마를 어떻게 찾았어요? 냄새를 맡고 한 번에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항아리가 있는 곳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일이 행복하게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이번에는 초록고양이가 누구를? 꽃다미를 데려갔죠. 여러분, 고양이가 왜 엄마에게 꽃다미를 찾으라는 또 나쁜 장난을 했을까요? 꽃다미가 너무나 쉽게 엄마를 찾은 거 보고 왠지 심통이 나서 복수를 하려고 또 이런 나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웃기네요. 자기가 먼저 엄마 데려가 놓고 찾으니까 이번에는 꽃다미를 숨겼다고요. 자, 심통이 난 초록고양이는 꽃다미를 어디에 숨겼어요?
항아리에 숨기고 누구한테 찾으라고 했죠? 이번에는 엄마에게 찾으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과연 엄마가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 못 찾을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써보는 겁니다. 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데 우리가 맘대로 정말 아무런 규칙 없이 상상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일어난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초록고양이 속에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라고 했죠. 이야기의 흐름을 무시하고 정말 엉뚱한 새로운 인물을 넣는다거나 예를 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초록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크게 깨지는 내용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를 한번 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고양이가 누군가를 데려갔을 때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었어요? 뭘 하면 안 됐죠? 항아리를 두드리거나 직접 거기 있냐고 부르면 안 됐죠. 항아리를 두드리거나 소리내어 꽃다미를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록고양이가 생각하기에 항아리를 두드려 보거나 꽃다마 거기 있니 하고 부르면 너무 쉽게 찾으니까 최대한 못 찾게 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뒷이야기를 상상할 때 갑자기 항아리를 두드려서 한 번에 찾았습니다 라거나 꽃담이 어디 있니? 라고 불러서 찾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너무 규칙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기본적인 흐름은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꽃다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거는 꼭 냄새를 맡아서만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냄새를 맡아서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두드려 보거나 소리 낼 수 없잖아요.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똑똑똑 거기 있니? 두드려 볼 수도 없고 소리 내어서 꽃다마 하고 부를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꽃다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를 깨트릴까요? 왠지 항아리를 깨트리면 이 고양이가 그게 두드린 거랑 뭔 차이냐고 무슨 차이냐고 화를 낼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선생님은 직접 냄새를 맡는 거 말고 냄새를 풍기는 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꽃다미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풍기거나 또는 꽃다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면 꽃다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뛰쳐나오거나 스스로 항아리를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꽃다미가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방법은 어때요? 고양이랑 얘기를 잘 해서 고양이를 잘 꿰어내서 자기 스스로 꽃다미가 있는 곳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항아리를 두드리거나 소리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꽃다미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서 2번에 적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 초록고양이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냥 꽃다미를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양이가 한 번만에 찾으라고 했지 반드시 몇 분 안에 찾아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잘 상상해 보았나요? 5번을 보면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서 쓴 내용이 이야기의 흐름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해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상상을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앞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바뀌거나 장소가 갑자기 학교로 바뀌거나 혹은 고양이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되겠죠. 또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어울려야 돼요.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 초록고양이는 약간 장난꾸러기에 심술 맞고 또 못된 장난을 치는 좀 성격이 나쁜 고양이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착해져서 꽃다미를 저절로 돌려준다거나 혹은 엄마가 갑자기 난 꽃다미 필요 없어, 안 찾을래 하고 도망간다거나, 이렇게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내용을 쓰면 안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을 지켜서 여기 이어질 내용을 한번 상상해서 써보십시오. 너무 길게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 상상하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줄게요. 엄마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꽃다미를 찾았다. 혹은 엄마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썼지만 꽃다미를 찾지 못했다. 꽃다미를 못 찾을 수도 있죠. 자, 대신에 못된 초록고양이를 혼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꽃다미를 찾은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고 찾지 못한 슬픈 결말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찾지 못했다면 이 다음에 초록고양이를 골탕 먹이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이어질 내용을 간단하게 상상해서 써보는 것까지 이번 시간 숙제까지 선생님이 내주겠습니다. 혹시 상상해서 적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5번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여기 4번의 두 번째 물음 있죠. 엄마가 어떤 방법으로 꽃다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꼭 해오도록 합니다. 글 쓰는 게 어려운 친구는 등교해서 통합지원 2반 선생님과 같이 한번 써볼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선생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면 선생님이 바로 전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